곧 물이 차오를 거야. 포기해. 유상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요. 당신 아이를 죽일 거예요? 송이의 절규를 뒤로하고 그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떠났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은 송이는 비틀거리며 떠나는 차를 쫓았지만 발이 지늘게 빠져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멀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바위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형, 우리가 구하자. 그들은 바위 뒤에서 일어나 송이와 아기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를 캐러 온 쌍둥이 형제인 태양과 태산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과 태산은 송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송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누나, 괜찮아요? 태양이 물었지만 송이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세게 껴안을 뿐이었죠. 형, 빨리 집으로 가자. 물 들어온다. 태산이 재촉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쌍둥이는 송이의 양팔을 잡고 갯벌을 벗어났습니다. 갯벌을 벗어나 한참 걸어가자 외딴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작은 마당이 보였죠. 쌍둥이는 송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태양의 외침에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에 진흙투성이인 송이와 울고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얼른 아랫목에 눕혀라. 내가 이불 가져올게. 쌍둥이는 송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가져와 송이와 아기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송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얼마나 추웠을꼬.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니까. 할머니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태산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태양은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감싸줬죠. 누나, 이거 드세요. 태산이 따뜻한 꿀물을 건넸습니다. 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송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쌍둥이는 송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본 건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누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저런 곳에?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은 제 약혼자였어요. 송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송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상준 씨, 아기가 생겼어요. 송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상준은 잠시 굳어 있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우리 아기? 네. 좋아. 곧 결혼하자. 내가 준비할게. 상준은 송이를 안아줬습니다. 송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상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송이야,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송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상준 씨,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아, 그게. 아기 태어나면 정신없을 테니까
출산하고 조금 지나서 결혼식 올리자. 하지만 신혼집도 제대로 구해야 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았지?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송이는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석 달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송이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견뎌냈어요. 상주는 병원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상주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송이가 먼저 물었어요. 상준 씨, 이제 결혼할 수 있죠? 아기도 호적에 올려야 하고. 아, 그게 요즘 일이 바빠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송이의 가슴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제 상준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송이야, 내일 우리 부모님께 인사 가자. 이제 정식으로 허락받을게. 송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났어요. 오늘 아침 상주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송이는 아기를 안고 차에 올라탔어요. 부모님 댁이 어디예요? 조금 멀어. 시골이거든.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어요. 송이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준 씨, 여기가 맞아요? 응,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차는 갯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송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준 씨, 여기가 어디예요? 내려. 상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리라고. 너랑 그 애. 송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준은 차에서 내려 송이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송이를 끌어내렸습니다. 상준 씨,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하지만 난 다른 선택을 했어. 상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곧 물이 차오를 거야. 포기해. 제발, 제발이요. 당신 아이잖아요. 송이는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이 지늘게 빠졌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차는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해줬어. 송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쌍둥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태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자기 아기를 그런 곳에 버려요? 송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송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대체 왜 저와 아이를 죽이려 한 걸까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결혼을 미루더니 갑자기 부모님께 인사 간다고 해서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아이를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송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양과 태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나. 태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럴까요? 송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다니? 그 남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태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둘이 컴퓨터 좀 다룰 줄 알거든요. 그 사람 정보를 찾아볼게요. 송이는 두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른보다 더 진지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태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송이와 아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었어요. 쌍둥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컴퓨터 모니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프로그래밍 책들과 해킹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형, 차 번호 기억나? 태산이 물었습니다. 태양은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렸어요. 갯벌에서 떠나던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응, 좋아. 태산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차량 등록 정보부터 확인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유상준. 태양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나왔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이 인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두 소년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이는 아기의 보챔에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송이는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애기 엄마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송이는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손길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애들은 어디 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 뭘 그리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송이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송이는 아기를 안고 쌍둥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태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가 문을 열자 3개의 모니터가 켜진 채로 온갖 글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누나,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송이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됐다.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하나에 유상준의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송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해킹 좀 할 줄 알거든요. 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랑 저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이랑 해킹 공부했어요. 바닷가에서 할머니랑 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력이 늘었어요. 태양이 덧붙였습니다. 송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소년을 바라봤어요. 저기, 이거 불법 아니야? 원래는 불법이죠. 하지만 누나를 죽이려 한 나쁜 놈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태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의 휴대폰을 뒤져볼게요. 통화 녹음 파일부터 확인하죠. 태양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음성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통화 기록부터 들어볼게요. 클릭 한 번에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송이의 몸이 굳었어요. 손에 든 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다 끝났어. 걱정 마. 유상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갯벌에 버렸어? 그럼 이제 물이 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아무도 모를 거고 아이를 안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건 불가능해? 상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인 것처럼 말이에요. 송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송이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잘했어, 오빠. 내일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러 가자. 그래. 좋아.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송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일이 끝났어요. 송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누나. 태양이 재빨리 송이를 부축했습니다. 송이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태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 송이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누군지 알 수 있어? 지금 확인해 볼게요. 태양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연락처 정보가 떴어요. 한재희. 저장된 이름이에요. 재희? 송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이가. 내 동생이 설마. 누나 아는 사람이에요? 태양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송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누나? 내 동생이야. 겨우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네. 쌍둥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가 낳은 동생, 엄마가 다르지만 우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송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태사는 물 한 컵을 가져와 송이에게 건넸어요. 누나. 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른 통화 기록도 들어볼게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클릭. 또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언제 그년 버릴 거야? 빨리 해. 나 기다리기 지겨워. 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송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을 잡아야 해. 타이밍은 무슨. 그냥 버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잖아. 제이야, 그래도 내 아이인데. 아이가 뭐가 중요해? 오빠는 나랑 결혼해서 새벽 그룹 다 가질 수 있다고. 대릴 사위 되면 그룹이 오빠 거라니까? 정말? 응. 내가 새벽 그룹 외동딸이잖아. 우리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들어해. 대릴 사위로 들어오면 그룹 경영 다 맡길 거래. 송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외동딸? 나는 어디로 간 거지? 그럼 진짜 그룹 전부를? 당연하지. 근데 그 여자랑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알았어.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해. 그들을 버리고 오면 바로 혼인신고 해주기로 했잖아. 당연하지. 약속 지킬게. 빨리 해결하고 와. 파일이 끝났습니다. 송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나. 태양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이가 새벽 그룹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새벽 그룹 회장이었어요. 송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나도 그룹 딸이잖아요.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버지 친딸이에요. 송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요? 새엄마가 저를 내쫓았어요. 아버지가 살던 저택에서, 그룹에서, 모든 것에서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엄마는 제이만 아꼈거든요. 저는 방해물일 뿐이었죠.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태산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송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 사이에 새엄마랑 제이는 태양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던 저택을 차지했어요. 그룹도 재산도 모든 걸 가져갔죠.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이가 외동딸이라고. 저는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아버지 친딸인데. 송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 파일이 더 있어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태양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혼인신고하고 바로 결혼식 올리래. 그래, 빨리 하고 싶긴 해. 응. 근데 오빠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나중에 돌아오면 안 돼. 걱정 마. 물이 다 차올랐을 거야. 흔적도 남지 않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완벽하네. 파일이 끝났습니다. 송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와 상준, 두 사람이 자신과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치밀하게, 냉정하게. 저희가 좀 더 파헤쳐 볼게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저희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태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 새엄마의 행적, 새벽 그룹의 경영권 변동,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소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송이가 눈을 떴을 때 쌍둥이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샌 모양이었어요. 모니터 불빛에 비친 두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밤을 샜어? 송이가 아기를 안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들어와요. 태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송이가 문을 열자 쌍둥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태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송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희가 밤새 조사했거든요. 태양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요.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고. 송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태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DNA 검사를 의뢰한 기록이 있어요. DNA 검사? 송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재희의 DNA 검사요. 태양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DNA 검사 결과가 떴어요. 결과는 불일치예요. 송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일치? 네. 한재희가 누나 아버지 딸이 아니래요. 쌍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만 같았어요. 그럼
제이는 누나 친동생이 아니에요.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에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새벽그룹 회장실, 육중한 책상 뒤에 한정우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엄마 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부르셨어요? 앉아.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미선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의자에 앉자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박미선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쓱 훑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나왔어. 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여보, 이건 오류일 거예요. 다시 검사하면 3번 했어. 회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3군데 다른 병원에서 결과는 똑같아. 제이는 내 딸이 아니야. 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누구 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답해. 누구 아이냐고.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 남편이에요. 뭐라고? 재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결혼하면서도 전 남편을 만났다고?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이. 그걸 나한테 숨기고 내 딸인 척 키웠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10년 동안 날 속였는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혼? 그래.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당신이 가져간 재산도 다 돌려받을 거야. 박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 끝났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송이는요? 제이는요? 송이는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고. 제이는 내가 데리고 가.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 박미선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복도를 걷던 박미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일 하나 맡기고 싶은데.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상대방이 무언가 말했습니다. 5억. 지금 당장 반 입금할게. 일 끝나면 나머지 줄게. 박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현재 태산이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송이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희가 새엄마 계좌를 추적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온 다음 날 거액이 이체됐어요. 얼마나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 원이요. 한 번에요. 태양이 이체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받은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태산이 또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떴어요. 험악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 트럭 기사예요. 그리고 정가자고요. 정가가 폭행, 상해, 협박 여러 개 있어요.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계좌를 더 파헤쳐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새엄마한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송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희 생각엔 새엄마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태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살해당했다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새엄마가 트럭 기사한테 돈을 주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 알고 보니 살인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송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송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누나, 그 후에 새엄마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증거, 확실한 거야? 네. 은행 이체 기록, DNA 검사 결과, 트럭 기사 신상 정보. 다 있어요. 태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새엄마를 고소할 수 있어요. 살인 사주죄로요. 송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야. 송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제이랑 상준 씨,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 송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복수해야겠어. 한꺼번에.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야. 송이가 말했습니다. 제이가 가장 행복할 그 순간을, 상준 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을. 송이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야. 그 시각 제이는 웨딩홀에 있었습니다. 이 홀로 하시는 거죠? 플래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로 할게요. 제이는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넓은 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에요. 준비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최고의 결혼식이 될 거예요. 제이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상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드디어 우리 결혼하는구나. 응. 기다렸어, 오빠. 제이는 상준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강남 거리, 제이는 친구들과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제이야, 저기 카페 갈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제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눈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깐만. 제이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 머리, 저 걸음걸이. 한송이. 10년 전 집에서 쫓겨난 언니였습니다. 송이는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이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또 저렇게 웃고 있네. 제이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송이는 항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죠. 제이가 6살 때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인형을 받았어요. 예쁜 인형이었죠. 제이는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송이도 똑같은 인형을 받았어요. 아빠는 공평하게 둘 다 같은 선물 줬어. 한정우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송이 인형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드레스 색깔이 더 화려했고 머리카락이 더 길어 보였죠. 언니 거가 더 예뻐. 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똑같은 인형이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이가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어요. 제이는 열심히 그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완성했죠. 결과는 은상이었어요. 제이는 기뻤습니다. 아빠, 제가 은상 받았어요. 우리 제이 대단한데? 잘했어.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제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송이는 금상을 받았어요. 우리 송이도 금상이구나. 둘 다 잘했네. 회장은 송이도 안아줬습니다. 똑같이요. 하지만 제이는 생각했어요. 언니는 금상인데 나는 은상이야. 역시 언니가 더 잘했어. 아버지는 똑같이 칭찬했지만 제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이가 15살 때였습니다. 송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송이가 합격했대. 역시 우리 큰딸.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제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요. 제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니처럼. 친척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항상 언니만? 왜 나는 항상 뒤에?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엄마 박미선은 송이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제 내 차례야, 제희. 엄마는 말했습니다. 송이는 없어. 내가 이 집의 유일한 딸이야. 새벽 그룹도 내 거고. 처음으로 제이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저택, 돈, 그룹, 상속녀라는 타이틀. 송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이제 제이의 것이었어요. 제이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1등이야. 그런데 오늘 거리에서 송이를 봤습니다. 남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걷는 송이. 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쫓겨났으면서 왜 또 행복해 보여? 제이는 송이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제이는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생겼구나. 제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밌겠는데? 제이는 휴대폰을 꺼내 남자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다음 날 제이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유상준, 31살, 중견기업 과장, 연봉 5천만 원, 평범하네. 제이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제일 아끼는 걸 빼앗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제이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늘 나보다 많이 가졌잖아. 이번엔 내가 빼앗을 차례야.
그리고 그날 저녁 제이는 상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상준에게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 새벽 그룹 외동딸이에요. 대릴 사위 들어오면 그룹 경영 다 맡길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러래요. 하지만 저는 사귀는 사람이 헤어지면 되죠. 제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벌 그룹이에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상주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면 되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임신했어요. 제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신? 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죠. 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여자랑 아이를 없애면 돼요. 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앤다니?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제이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어디 외진 곳에 버리고 오면 돼요. 그럼 끝이죠. 그건 너무 싫으면 됐어요. 제이는 일어섰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 없어도 대릴 사위 후보는 많거든요. 잠깐만요. 상준이 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유부단한 상준이 둘을 저울질하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어요. 송이와 아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새벽그룹, 평생 꿈꿔왔던 부와 권력,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상준은 제이를 선택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그 여자랑 아이를 버리고 오면 즉시 혼인신고 해줄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알겠습니다. 상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기는 거야. 제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걸 빼앗는 기분. 정말 좋아. 현재로 돌아옵니다. 웨딩홀에서 나오는 제이와 상준. 2달 후면 우리 결혼이네. 상준이 말했습니다. 응. 완벽한 결혼식이 될 거야. 제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이미 탈로 났다는 걸. 그리고 송이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결혼식 날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유상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송이와 아기를 버린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상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속보입니다. 서해안 한 바닷가에서 신원미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상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신은 어제 오후 갯벌 근처 바다에서 떠오른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 바닷가 사진이 떴습니다. 상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저기잖아. 그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송이와 아기를 버렸던 갯벌 근처였어요. 내가 송이를 버린 곳 근처네. 상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무연고자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상준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송이야. 틀림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내가 버린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상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죽었구나. 정말 죽은 거야. 상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오빠, 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야.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바닷가에서 시신이 발견됐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바닷가? 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송이와 아이를 버렸던 그곳이야. 정말? 응. 방금 뉴스에 나왔어. 신원미상 여성 시신이래. 그럼 제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송이네. 틀림없어. 그렇겠지? 상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빠가 버린 그 근처에서 여자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게 송이 아니면 누구겠어? 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난 거야? 응. 완전히 끝났어.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걱정 없어, 오빠. 그래. 상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죽었구나. 정말 죽었어. 상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상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제이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드디어 죽었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니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겼어. 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2달 후면 내 결혼식이야. 완벽한 결혼식이 될 거야. 제이는 웨딩드레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그룹도 내 거고 상준 오빠도 내 거고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사흘 후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송이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쌍둥이가 알아본 변호사였어요. 비밀 유지에 철저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송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속권 관련해서, 그리고 살인 사주 고소건으로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송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 새엄마의 살인 사주, 제2의 출생 비밀, 자신이 갯벌에 버려진 일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증거는 있나요? 네. 송이는 USB를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DNA 검사 결과, 통화 녹음 파일, 모두 여기 있어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한참을 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살인 사주로 기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당연히 당신 거예요. 한재인은 친딸이 아니니까 상속권이 없어요.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죠? 송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결혼식 날? 네. 제이가 가장 행복할 그날 모든 걸 빼앗고 싶어요. 변호사는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에 맞춰서 준비하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날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송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송이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2달. 송이는 중얼거렸습니다. 2달만 기다리면 돼. 그날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송이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이와 상주는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겠죠. 송이가 죽었다고 믿으며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송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복수할게요. 드디어 그들의 결혼식 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이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상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제이는 상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준도 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객석에는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그룹 임직원들, 친척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새엄마 박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박미선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송이는 죽었고 제이는 그룹을 차지했죠.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예. 상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 제이도 대답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럼 이제 주례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쿵! 식장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한 하객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여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제이도 여자를 보았습니다.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 박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송이. 여자는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한 송이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송이가 살아서 아이를 안고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제이야. 송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놀랐어?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송이가 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잖아. 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 송이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여기 내 아이도 살아있고. 송이는 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신랑 아는 사람인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상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송이야. 나는. 닥쳐. 송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변명할 시간 없어.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무슨 소리야?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당장 나가. 나가? 왜? 송이가 웃었습니다.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내 결혼식? 재밌네. 송이는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송이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식장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뭐야? 하객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빠, 정말 했어? 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걱정 마. 상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갯벌에 버렸어? 그럼 이제 물이 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여자도 아이도. 아무도 모를 거고.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가렸어요. 저들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야? 아이까지?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이, 당장 그만둬. 왜요, 엄마? 송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엄마 것도 있거든요.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은행 이체 기록이 떴습니다. 10년 전 박미선 씨 계좌에서 5억 원이 이체됐어요. 송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트럭 기사예요. 폭행, 협박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이죠. 화면에 트럭 기사의 사진과 전과 기록이 떴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 하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미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송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억 원을 주고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죠. 거짓말이야.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송이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한재인은 내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객들이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10년 전 아버지가 의뢰한 거죠. 제이는 아버지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았어요. 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박미선이 고함쳤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엄마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송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저를 내쫓고 친딸도 아닌 제이를 새벽그룹 상속녀로 만들었죠. 송이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속 관련 서류예요. 새벽그룹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는 저 한송이에요. 한재인은 아버지 딸이 아니니까 상속권이 없죠. 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미선, 한재희, 유상준. 살인 사주, 살인 미수, 영아,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 이체 기록, DNA 검사 결과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먼저 박미선에게, 그 다음 제이에게, 마지막으로 상준에게요. 송이야, 제발. 상준이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송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당신 아이를 죽이려 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 제발. 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시킨 거라고. 넌 상준 씨를 유혹했잖아. 송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날 괴롭히려고, 내가 아끼는 걸 빼앗으려고. 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끌고 나가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제인은 울부짖었고 박미선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어요. 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진짜였어? 새벽그룹 회장을 죽였다고? 저 신부가 친딸이 아니라고? 송이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기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송이는 아기를 가볍게 흔들어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송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복수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박미선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10년 전 남편 한정우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청부업자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가 생전에 의뢰한 DNA 검사 결과가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박미선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살인 사주 및 증거 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미선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박미선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법정. 유상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떨리는 손. 피고인 유상준은 한송이 씨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갯벌에 유기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영아는 다행히 구조됐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방청석에 송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준은 송이를 바라봤어요. 판사님, 상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빠라고요. 판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 제발. 저는 아이 아빠예요.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권만이라도 주세요.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권은 당연히 박탈됩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상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송이는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유상준, 살인 미수 및 영아,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쿵! 상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라고.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송이야. 상준이 송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송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상준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 상준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15년. 아이도 뺏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제이 때문이야. 상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새벽그룹 상속녀라고 했잖아. 대릴 사위 되면 그룹 다 가질 수 있다고.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상준은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계속 쳤어요. 송이가 진짜 상속녀였어. 제이는 친딸도 아니었고. 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속였어. 나를 이용한 거야. 상준은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왜 그래? 변호사.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변호사? 네. 제가 고소할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후 한재희가 있는 구치소. 제이는 창백한 얼굴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유상준 씨가 당신을 고소했어요.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준 오빠가 네, 사기죄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신분 위조 및 혼인 빙자 기망. 당신이 새벽그룹 상속녀라고 거짓말했고 그걸 믿고 결혼하려 했다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증거가 다 있대요. 통화 녹음에 당신이 새벽그룹 외동딸이라고 말한 게 남아있다고. 제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준 오빠가 날 고소했다고? 네. 제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새벽그룹을 주려고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미선은 무기징역, 유상준은 징역 15년, 한재희는 징역 5년, 세 사람 모두 감옥에 갇혔습니다. 송이는 법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송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기가 송이의 품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송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송이는 아버지가 살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누나, 여기 정말 크네요. 태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컴퓨터 놓을 방도 엄청 넓어요. 태양도 신나서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얘들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송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 거야. 쌍둥이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송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때 저와 아기를 살려주셔서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송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얘들아. 송이가 쌍둥이를 불렀습니다. 네. 너희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공부도 코딩도 뭐든지. 진짜요? 태산이 눈을 빛냈습니다. 응. 너희는 천재잖아. 내가 최고의 교육 다 받게 해줄게. 송이는 쌍둥이를 안아줬어요.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누나야말로 고마워요. 저희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송이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아기는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송이가 말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할머니, 쌍둥이, 그리고 송이와 아기. 5명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이다. 태산이 좋아했습니다. 맛있겠다. 5명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자, 먹자. 송이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외쳤어요.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송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핏줄을 넘어선 진짜 가족과 함께 송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